보안 요원, 당장 이 사람 끌어내요. 여기 설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당신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이 행사의 코디네이터이자 프로그램 총괄이랍니. 더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저도 공식 초청을 받아서 왓습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라면 확인부터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잠시 붉은 카펫 위를 걷던 다른 게스트들이 이 소란의 시선을 돌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진기 셔터 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져 북적였지만 이제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주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코디네이터로 보이는 남자는 보안 요원에게 손짓하며 손흥민을 쫓아내라는 듯이 지시했고 당황스러운 얼굴의 손흥민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참석할 권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초대장을 받았습 제 이름 리스트에 없나요? 보안팀, 이 사람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손흥민이라고 하셨나? 아, 축구 선수라는 분? 죄송하지만 오늘 행사 컨셉에 맞지 않으니 돌아가 주시죠. 행사 컨셉?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문화계 인사들까지 다 초청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모델과 배우 중심의 레드카펫입니 게다가 당신은 굳이 이런 행사에 끼어들지 않아도 충분히 유명하잖아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 제게도 공식 초청장이 있고 주최 측에서도 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친구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야, 방금 들었어? 저 사람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손흥민 선수 아닌가? TV에서 봤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니.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 누가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지 확인해. 이런 장면은 기록해두는 게 좋아. 맞아,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한참 동안 지켜보던 또 다른 여성 관객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계속 찍어놔야겠다.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하잖아. 아니, 지금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마치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는 듯.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공존했다. 몇몇은 이미 SNS 라이브를 켜고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는 서울 강남의 하모니 시어터, 레드카펫 행사장입니. 오늘 밤 아주 큰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마 곧 주최 측에 큰 변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디네이터가 손을 들어 보이며 소리를 더 높였다. 관심 끄세요. 이런 장면 찍어서 올리기라도 하려는 건가? 여기는 엄격한 드레스 코드와 초대 명단으로 운영됨니 손흥민 씨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제가 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당신은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패션 이벤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이 행사는 신인 배우들을 조명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괜히 언론이 당신 쪽만 주목하게 만들면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빛을 못 받을 테니까요.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앞니 오늘은 신인 배우들과 모델들의 데뷔를 축하하는 의미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협찬을 받아서 이분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소개도 해드리려 했습. 기사들이 저만 조명할까봐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으시면 그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는 이 행사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예요. 내가 결정하면 당신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코디네이터에게 다가섰다. 팀장님 저기. 손흥민 씨는 분명히 주최 측이 특별 게스트로 공식 초청한 분이에요. 초대장이 확인되었고 VIP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윗선에서 그렇게 했다 한들 현장 운영 권한은 나한테 있어. 행사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하지만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고 손흥민 씨를 막는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합당한 이유가 왜 없어? 컨셉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유야. 손흥민이 조금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지금 제가 듣기엔 저를 단지 쫓아내고 싶어서 임의로 규정을 만들었다고밖에 안 들립니.
굳이 말하자면 저는 오늘 제 SNS 플랫폼으로 신인분들을 홍보해 드리려고 준비까지 해왔습. 요즘 어려운 환경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지원받기 힘든 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얻길 바라서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회적 약자 신인이라니 이 행사는 이미 충분히 주목받고 있는 유명 에이전시 신인들을 위한 행사인데? 저도 알고 있습하지만 제가 모시는 몇몇 신인분들은 에이전시에 속하지 못해 기회를 받기 어려웠던 분들이니 이 행사에 초청되어 무대에 오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모셔왔어요. 그러니 제발 최소한의 공간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더욱 크게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소외된 신인들을 데리고 온 거래. 대단하네. 그냥 유명세로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온 거잖아. 그래도 코디네이터가 끝까지 막는 거 보니 뭔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코디네이터는 콧방귀를 뀌며 핀잔 주듯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나는 규칙을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할 절차라는 게 있다고요. 규칙이요? 제가 알고 있기론 초대 명단에 있는 VIP는 통상 레드카펫에 오를 수 있는 걸로 압니. 규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곳 무대에 서면 행사의 포커스가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당신이 데려온 신인들이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뻔하죠. 미디어는 사회적 약자라는 수식어를 붙여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낼 거고, 결국 행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여성 스태프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손 선수님, 죄송합니 코디네이터님이 원래 이런 식으로 권위적으로 굴 때가 많아서요. 그런데 진짜 초대는 공식적으로 된 거 맞죠? 물론이죠. 저는 몇 주 전부터 홍보팀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신인분들과 함께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습. 제가 잠시 상부에 연락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여기서 실랑이만 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코디네이터는 이를 악물고 보안 요원들을 다시 불렀다. 이봐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손흥민 씨 일행을 행사장 밖으로 안내하세요. 일행이라뇨? 지금 오신 분들은 아직 행사장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정식 절차에 따라 입장 대기 중이라고요. 보안 요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 팀장님, 이게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손흥민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주최 측에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그건 축구 얘기고 여기서는 내가 담당자니까 내 말 따르세요. 손흥민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컨셉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유? 좋아요. 솔직히 말해드리죠. 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신인 배우와 모델들, 특히 내가 밀고 있는 에이전시 소속 사람들을 주목받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면 어때요? 모든 언론은 당신만 주목하고 결국 내가 관리하는 신인들이 뒤로 밀리겠죠. 이미 충분히 유명한 당신은 거대 스폰서도 있고 방송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수도 없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SNS에만 올리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제가 먼저 나서서 열심히 광고하기보다는 오히려 묻혀있는 인재들이 돋보이게 돕고 싶었어요. 그런 건 말뿐이죠. 그리고 당신이 데려온 이른바 사회적 약자 신인이라니 그건 나와 우리 회사에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정말 거절하려면 그분들만이라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자리라니까요.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 분노와 지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차별적인 태도가 어디 있어?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를 한다니. 나중에 크게 문제될 텐데 지금 찍어서 SNS에 올리면 난리 날 거야. 손흥민은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듯 입술을 꼭 깨물었다. 코디네이터님, 제가 모든 주목을 빼앗고 싶지도 않고 행사 주최 측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신인분들이 공정하게 레드카펫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제대로 어필할 무대가 요즘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우선시하는 건 우리 에이전시 신인들의 성공이란 말입니. 당신이 온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때 이미 현장의 상황이 인터넷 라이브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음을 눈치챈 몇몇 스태프가 서둘러 달려왔다. 팀장님, 지금 온라인에서 손흥민 선수 레드카펫에서 퇴장당할 위기, 이런 식으로 기사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이 벌써 수백 개씩 달리고 있고. 뭐, 이런 사태를 누가 만들었지? 코디네이터님이 직접 언성을 높이시고 보안 요원 불러서 내쫓으려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젠장,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다니. 손흥민은 옆에서 자신이 데리고 온 3명의 신인들을 돌아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제가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중 한 신인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아닙니다, 손흥민 선배님.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여기까지라도 데려와 주신 것만으로도요. 사실 이 레드카펫은 아예 꿈도 못 꾸던 자리였어요. 다른 신인 여성도 작게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속상해요. 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걸까요? 분명 노력도 많이 했는데. 손흥민은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위로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분명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 하지만 일단 오늘은 끝까지 시도해 봐야겠죠? 그가 다시 코디네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시선이 한층 단호해져 있었다. 저는 오늘 공식 초청을 받았고 그에 맞춰 준비도 했습. 그리고 이 3분 신인들은 제가 일정을 맞춰 협찬 의상을 구해주고 배우와 모델로서의 포트폴리오도 준비하도록 돕고 왔습. 만약 여기서 끝까지 막으신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대중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겁니다. 코디네이터는 이제 약간 초조한 기색으로 다시 보안 요원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 아직도 서 있으면 어떡해요? 당장 저 사람들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하라고? 그러자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지금 상황이 이미 온라인에 많이 퍼졌고 주최 측에서도 긴급히 연락이 왔어요. 손흥민 씨 포함해서 해당 일행을 막을 명분이 없답니. 오히려 행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 빨리 입장시키는 게 낫다는 게 윗선의 지시입니다. 윗선,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이 행사장 책임자라고. 그래도 주최 측의 공식 연락이라 저희도 더 이상 팀장님의 지시에만 따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 드디어 하고 환호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휴대폰을 들고 상황을 라이브로 중계하며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입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설처럼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디네이터는 분이 덜 풀렸는지 씩씩대며 소리를 높였다. 좋아요, 좋다고. 일단 입장하도록 해보세.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책임질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 나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손흥민의 담담한 한마디에 코디네이터의 얼굴에는 씁쓸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당신이 책임진다? 그래요. 기대해 봅시다. 어떻게 책임진다는 건지. 그러자 옆에서 한 언론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다. 손흥민 씨,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부터 듣자 하니 사회적 약자 출신 신인분들을 후원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 사실 제 SNS를 통해 좀 더 주목을 받고 싶은 신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 레드카펫이 큰 이슈가 되는 날이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든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코디네이터 측과 충돌이 있었네요. 어떤 심정이셨는지.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고 당연히 억울했습. 하지만 그분 나름대로 행사 방향을 생각하셨겠죠. 제 의도와 달랐다는 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은 입장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저랑 함께 온 신인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디네이터가 기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 그렇게 단정지어서 기사 쓰시면 곤란합니. 우리가 일부러 차별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단지 행사 컨셉과 조화가 맞지 않을까봐 걱정했을 뿐입니다. 기자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다.
그럼 손흥민 씨를 막은 건 차별이 아니라 행사 방향에 대한 우려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이 행사는 주최 측이 정한 규칙과 컨셉에 맞춰야 하거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뒤처리하는 건 결국 제 몫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손 선수와 그 신인분들은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예, 주최 측이 오케이 했다니 일단 오르도록 하시죠. 다만 혹시라도 행사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례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려왔고 일부는 코디네이터의 행동을 비판하며 질문을 퍼붓기도 했다. 코디네이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끝끝내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권한을 강조했다. 그동안 손흥민은 자신이 데려온 새 신인들을 먼저 안내했다. 이쪽으로 와주세 곧 무대 동선 설명해 주실 거예요. 괜찮겠죠? 신인들은 긴장했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감이 번져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 마침내 진행 담당 스태프가 신인들에게도 무대에 서서 간단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코디네이터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아니, 정말 이렇게 그냥 허용해버려도 되는 건가? 서키시어 프라니즘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코디네이터를 달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지금 이미 상황이 SNS에서 커지고 있어서 더 막았다가는 되려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습. 그냥 순리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휴, 나도 알아야 하지만 이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그 사이 손흥민이 신인들 옷매무새를 확인해주고 있었다. 괜찮아요. 너무 떨지 말고 항상 연습했던 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 즐기러 온다고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축구 선수를 하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건 항상 떨렸어요. 근데 막상 서보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잡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 그럴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스태프들이 작은 박수를 쳤다. 오, 멋있네요. 역시 유명인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엔 혹시 보여주기용이 아닐까 의심했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코디네이터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튕기고 있었다. 좋아. 어쨌든 뭘 하든 끝나고 나면 행사 본연의 취지가 부각되어야 해. 괜히 신인들 소개만 되고 우리 에이전시 모델들이 덜 주목받는 사태는 없어야 해. 그 말에 스태프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팀장님,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다양한 신인을 발굴하려고 기획한 행사 아니었나요? 새로운 인재에 다채로운 빛을 모으다라는 슬로건이었는데 그 새로운 인재라는 게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신인들이어야지. 무슨 무소속 신인들까지 껴서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단 말이다. 아이고, 머리 아파. 것 레드카펫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호명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특별 게스트인 손흥민님과 그분이 직접 후원하는 신인 모델, 배우분들이 레드카펫에 등장하겠습니다. 함성과 함께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울려 퍼졌다. 코디네이터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더 이상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손흥민은 3명의 신인과 함께 천천히 레드카펫을 걸었다.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고 예상대로 손흥민에게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동행한 신인들에게도 시선이 골고루 쏠렸고 인터뷰 요청도 이어졌다. 손흥민 씨, 이번에 함께 온 신인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김도하님 연극 무대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셨는데 아직 에이전시가 없으세. 그리고 이쪽은 윤서연님, 패션 모델 경력이 있지만 소속사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박민훈님, 각종 단역을 뛰며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으신 분입니다. 세 분 모두 정말 포토제닉하시네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신인들은 긴장한 얼굴로 번갈아가며 짧게 인사를 전했다. 그때마다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눌렸다. 관중들 사이에서도 저 신인들 누군지 더 알아봐야겠다. 확실히 잠재력이 있어 보이네 라는 소리가 들렸다. 코디네이터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텐데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군. 허.
그래도 나중에 일이 잘 풀릴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오히려 손흥민이 발굴한 신인이라는 타이틀이 더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주최 측 임원들도 뒤늦게 이 흐름을 알게 되자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가 와서 관심이 더 커졌네요. 덕분에 이번 행사가 SNS 트렌드에도 올랐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 주목받으니 오히려 좋아요. 코디네이터는 결국 임원들에게 불려가 간단한 질책을 받았다. 왜 초대된 게스트를 막으려 했습니까? 이미 VIP 리스트에 있었던 분을 현장에서 내쫓으려 한 건 행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깎아먹을 뻔했어요. 조송함니 저는 그저 행사 본연의 의도를 유지하려고 했을 뿐이었습. 손흥민 씨가 오면 자칫 우리 소속 신인들이 묻힐까봐 걱정되어서. 지금 SNS 반응을 보세 오히려 훨씬 더 화제성이 높아졌습. 모든 방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코디네이터는 입술을 씹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했나 봅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무대 뒤에서 코디네이터와 손흥민이 다시 마주쳤다. 코디네이터가 한숨을 길게 쉬며 먼저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 사실 난 당신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다 뺏길까봐 두려웠던 겁니. 내가 관리하는 신인들이 한 번이라도 크게 주목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타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갈까봐.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 저도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했을 때 기존 선수들이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기회가 뺏긴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죠. 오늘 온라인에서 보는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신인들이 더 주목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손흥민이 소개한 신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난 나도 놀랐습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늘 있다고 생각합니. 저는 언론이 저만 비추는 게 싫었고, 그래서 새로 데뷔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내가 너무 욕심부렸네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멋대로 판단했고요. 괜찮습. 이렇게 직접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부터도 더 열린 마음을 갖겠습. 앞으로 행사 기획할 때 이번처럼 신인들이나 소외된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고민해 보겠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주변 스태프와 다른 게스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몇몇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와,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네요. 오늘 갈등이 컸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과하고 화해하는 걸 보니까 좋다. 곧이어 주최 측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공식 발표를 했다. 이번 레드카펫과 쇼케이스를 통해 우리는 더욱 폭넓은 인재 발굴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 오늘 손흥민 씨가 보여주신 열정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 앞으로도 많은 신인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펼쳐가겠습니다. 장내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뒤이어 안내방송이 들렸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 그리고 오늘의 작은 해프닝으로 인해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흥민은 신인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냥 운동선수일 뿐이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했듯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 그런데도 제도나 환경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하겠습. 모두가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코디네이터는 무대 아래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은 바꿔봐야겠다.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그를 본 스태프가 조용히 묻자 코디네이터는 솔직하게 답했다. 나도 오늘 큰 교훈을 얻었어. 수익과 명성만을 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지. 앞으로는 이 행사의 기획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해. 와, 그렇다면 내년 행사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물론이지. 나도 이제 무대 뒤에서라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거야.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코디네이터와 임원, 그리고 몇몇 스태프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투명하게 정비합시다. 이번처럼 개인 권위로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모든 VIP와 초청 인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요. 조습 그리고 신인을 발굴하는 시스템도 개선해 보면 어떨까요? 에이전시 소속만이 아니라 여러 경로에서 재능 있는 분들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요. 그러죠. 그리고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 비록 실수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되었고 덕분에 더 큰 변화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약간 쑥스러운 미소로 답했다. 네. 저도 앞으로 더 배우고 바뀌어야 할 것 같습. 그리고 손흥민 씨가 보여준 태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솔직히 우리 이벤트로만 생각했는데 사회적 책임이나 배려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네요. 로비 한편에서 신인들은 서로 연락처와 SNS 정보를 교환하며 웃고 떠들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졌네. 그러게, 처음엔 쫓겨날 뻔했는데 이제는 환영해주고 인터뷰 요청도 받았잖아. 우리 앞으로 같이 응원해주며 지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성공합시다. 좋아요. 손흥민 선배님께도 감사 인사 꾸준히 드리고 더 열심히 뒤 연습해서 꼭 성공해서 보답해야겠어요. 주위 사람들도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오늘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해피엔딩이네. 맞아요. 그리고 저 신인분들도 분명 사람들 관심이 더 많아질 거고 코디네이터도 이번 계기로 좀 달라지겠죠. 밖으로 나오며 한 스태프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손 선수님, 이제 다 끝났는데 혹시 쉬시러 가시나요? 아니요, 아직 남아있는 기자들도 있고 인터뷰 요청이 더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신인들, 매니저 역할 비슷하게 남아 있으려고요. 다른 에이전시 관계자들과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우와, 끝까지 챙기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냥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능력이 된다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네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코디네이터가 머쓱하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나 이분들이 다음에 또 어디 무대나 쇼케이스에 서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쪽에서도 도움을 드리겠습. 제 능력이 아직까지는 행사 기획 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모든 방해가 되지 않게 일할게요. 정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앞으로 더 좋은 행사에서 많은 신인들이 함께 기회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가 협력자가 된 모습이었다. 주위에서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렇게 화해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순간이라면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늘어나야죠.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사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현장을 정리하던 마지막 스태프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들고 라이브를 진행했다. 오늘 레드카펫 행사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협력하고 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잊지 마세요. 내일도 새롭게 나올 소식들이 많습.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는 비슷한 상황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이야기처럼. 결국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스태프의 라이브에 깜짝 등장했다. 오늘 많은 분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혹시 이건 좀 잘못되었다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목소리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 그리고 여기 계신 코디네이터님처럼 처음엔 서로 대립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코디네이터 역시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웃었다. 네, 제가 직접 그걸 배웠습. 앞으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누겠습.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배경이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스태프가 마지막 멘트를 덧붙였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있었던 일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행사, 다음 이야기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이브는 환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을 비추며 종료되었다. 행사장은 조금씩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새롭게 싹튼 희망과 협력의 분위기였다. 갈등 속에서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서서히 한 걸음씩 퍼져나가는 듯 보였다. 오늘 일로 배운 게 참 많네요. 그렇죠. 결국 협력하는 게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뜨는 순간 문 옆에 붙어 있던 행사의 슬로건이 은은하게 빛났다. 새로운 인재의 다채로운 빛을 모으다. 문을 나서는 코디네이터가 그 글귀를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했다. 그래, 다음번엔 나 스스로 먼저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것이었다. 편견과 권위로 누군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여러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임을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혹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 저도 앞으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취재해 보려고 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두시고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렇게 영상이 꺼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감동과 변화의 여운은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았다.